그동안 다른 굵직한 사건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었던 심석희 선수의 공판 얘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어제 폭행 피해 사실 진술을 위해서 법원을 찾았습니다.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데요. 올해 1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심석희 선수가 진천 선수촌에서 이탈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네. 당시 알고 보니까 심석희 선수가 훈련 중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었는데 아하. 이후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2011년부터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아하. 그리고 올해 9월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조 전 코치가 항소해서 지난 11월에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었습니다. 아하. 이때까지만 해도 심석희 선수가 이 조재범 전 코치와 마주치는 게 두렵다는 이유로 재판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아, 그랬어요? 아하, 그렇습니다. 네. 어제 항소심 2차 공판에 처음으로 심석희 선수가 증인으로 출석을 한 겁니다. 아하. 모습을 드러낸 심석희 선수는요. 처음에 울먹이면서 말문을 네. 쉽게 열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세상에. 미리 준비한 메모지를 꺼내 읽어가면서 네. 어렵게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네, 관련해서요. 이 앞서 있었던 조재범 전 코치 그리고 얘기와 심석희 선수의 지난 2월에 있었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폭행한 거 인정하십니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선수들에게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얘기를 안 해주고 계신데 선수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이 올림픽 하나를 위해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냥 이 자리까지 잘 살아 있어준 저 자신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요, 최단비 변호사님,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 때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저 정도까지 심할 줄은 아무도 생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몰랐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네. 기억을 하실 텐데 평창올림픽 개막이 한 달도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하. 1월 중순 때쯤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1월 17일에 평창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을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그 당시 진천 선수촌을 방문을 했었어요. 아, 기억나네요. 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이 심석희 선수가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주장이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여자 쇼트트랙은 굉장히 금메달을 많이 딸 것으로 국민들이 많이 이제 맞죠. 기대하고 그랬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네. 더욱더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네. 그런데 그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문했던 날에 심석희 선수가 그 행사에 나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당연히 대표팀 주장이고 네. 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쇼트트랙인데 왜 나오지 않았을까?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예상들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네. 심석희 선수가 그 하루 전날 조정 코치에게 폭행을 당한 뒤에 네. 선수촌을 무단 이탈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아하. 이런 폭행들이 일어나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김복준 의원님. 예. 선수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코치가 선수를 챙겨주지는 못할 망정 폭행을 가해요? 그것도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이런 얘기했네요. 올림픽 하나를 위해서 어릴 적부터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 그냥 이 자리에 잘 살아 있어준 저 자신한테도 너무 감사하다. 세상에. 이 말이 굉장히 좀 충격이었어요. 저는 지금 그 그러니까요. 얘기 들었는데. 네. 저 심석희 선수 같은 경우는 그 평창올림픽 그 직전에 이제 주먹과 발로 무차별 아마 폭행을 당했던 것 같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머리에 뇌진탕이 왔었던 모양입니다. 세상에요. 그래서 올림픽 무대에서 의식을 잃고 넘어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이 폭행의 정도는 우리가 구태여 얘기하지 않아도 얼마나 심했는지 아하.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아무리 그 스승과 제자지간이라고 하더라도 네. 운동선수들이 예전부터 좀 과격하게 어떤 그 지도하는 그 어떤 그 관행 같은 건 없지 않았어요. 저도 운동했지만요. 네. 그렇지만 그 맞는 선수, 따끔하게 질책받는 선수 입장에서도 네. 코치가 나한테 행사하는 그 폭행이라면 폭행, 폭언 이런 거를 용인할 수 있는 정도가 있어요. 근데 아마 심석희 선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나한테 잘하라고 때리는 매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아하. 그렇다면 이건 잔인한 폭력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죠. 네. 그런데요, 김호인 변호사님, 그러면 심석희 선수는 이 조 코치랑 조 전 코치와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처음 알게 된 사이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8살 때부터 이 조전 코치에게 그 이제 레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처음 폭행이 시작된 게 초등학교 1학년 때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초등학교 1학년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네. 심지어 심석희 선수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됐을 때는 네. 아이스하키 채로 손가락을 이제 때려서 손가락뼈가 골절됐다고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심석희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이렇게 폭행에 자주 시달려서 선수 생활 그만둔 선수들이 많고 아하. 심석희 선수가 얘기했던 아까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게 정말 살해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아하. 이게 15년이 넘게 폭행을 당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항을 못하는 상태고 성인이 돼도 어디 얘기할 때도 없었을 거고 네. 이건 단순한 폭행이 아닙니다. 상습적으로 계속 폭행이 이뤄진 거예요. 네. 김동철 교수님, 오죽했으면 세상에 그동안 심석희 선수가 말 못할 고통, 이걸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얼마나 속으로 상처가 골맞을까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답니다. 네. 이 지금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자체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죽었다라고 하는 마음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에서는 죽을 수도 있겠다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네. 그 당시에는 아마 상당히 큰 고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치료를 지금 현재 받고 있고요. 네. 더욱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냐면 가족들, 그러니까 아버지도 외상후 스트레스 치료를 같이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자, 이거 상당히 세상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딸을 보호해주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인데 네. 약간 이제 공감 효과라 그래서 사실 네. 딸에 대한 공감을 하면서 아버지가 간접 체험을 하는 것이죠. 네. 본인이 맞은 것처럼 큰 고통을 겪는 거거든요. 아하. 자,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까지 이런 스트레스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네. 상당히 울분을 토할 수 있는 이야기다 아하.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심석희 선수가 21살, 올해 21살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이로 뭐 굳이 따지면 22살이겠죠.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상습적 폭행을 당하니까 14년, 15년 동안 그 끔찍한 악몽 속에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이제서야 정말 겨우겨우 용기를 내서 조재범 전 코치를 엄벌에 처해 주세요라고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는데, 김호인 변호사님, 심석희 선수가 이 재판과는 또 별도로 탄원서도 냈다고 하는데 탄원서 내용이 뭡니까 대체? 네, 심석희 선수가 용기를 내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평창 올림픽 이전에 이미 심석희 선수가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조전 코치가 얘기하기를 이제 심석희 선수 너는 이제 올림픽 금메달 땄으니 다른 선수한테 밀어주자. 라고 하고 당연히 거절을 했겠죠. 네. 심석희 선수는. 정당하게 실력으로 결혼을 그러니까 되니까요. 용납할 수 없겠잖아요. 네. 근데 이 쇼트트랙의 스케이트가 굉장히 예민한, 그 스케이트 날이 굉장히 예민하고 그렇죠. 중요한데 네. 그 날을 의도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자기 몰래. 세상에. 경기 전에.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력이 떨어지고 기록이 아하. 줄어들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자 이제 계속 구타가 반복되는 거죠. 네. 성적이 내 말 안 들으니까 성적 떨어지지 이렇게 하면서 선수 교체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니까 계속 괴롭혔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벌을 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심석희 선수가 제출한 탄원서 내용에 또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여자 1500m 결승 당일날에요. 조재범 전 코치가 출입증도 없이 경기가 열린 그 장소, 여러분 강릉 아이스 아레나라는 장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금메달 많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거기에 불쑥 나타났대요. 그런데 심석희 선수한테 무슨 반성, 사과로 온 게 아니라 심석희 선수의 금메달 라이벌 상대인 다른 선수에게 코치 지도를 한 거예요. 냅다 주량량 친 거예요. 그리고 주량량 쳤답니다. 2017년, 2018년 시즌 월드컵 대회에서 이 선수를 밀어주도록 요구했다는 게 심석희 선수의 탄원서 주된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홍순빈 아나운서, 조재범 전 코치도 입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 조재범 전 코치 측의 변호인은요, 조 전 코치는 심석희의 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잘못된 행동을 했던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징계 중에 올림픽 경기장을 찾아서 특정 선수를 지도했다는 것,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그리고 스케이트 날을 바꿔치기 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된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조정 측의 변호인은 폭력은 쓴 적은 있지만 나쁜 결과를 위해 한 적은 없다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구치소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요, 김복춘 의원님.
선수의 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폭행했다. 이게 무슨 자기 딴에는 사랑에 매였다. 지금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그런 얘기죠. 뭐 어떤 실적 향상을 위해서 다소의 이제 폭행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요. 심석희 선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스케이트 한 선수예요. 네. 저도 스케이트 탈 줄 압니다만 아하. 나를 갈고 안 갈고 그 차이가 얼마나 이게 치고 나가는 게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미끄러지기 넘어지기 쉽거든요. 그래요? 아. 심석희 선수가 나를 잘 갈아가지고 관리했는지 안 했는지는 타보면 선수들이 예민하게 금방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저는 폭행도 폭행 뭐 나쁜 거지만 네. 그 부분은 진짜 명백히 좀 가렸으면 좋겠어요. 아하. 실력이 그 심석희 선수가 제대로 타지 못하도록 날 관리를 제대로 일부러 안 해줬다면 네. 이건 오히려 진짜 더 나쁜 행위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몰래 나타나서 지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몰래 나타나가지고 지도할 때 심석희 선수 입장에서는 조 코치만 봐도 아마 그 주눅이 들어가고 제대로 맞아요. 실력 심장이 발휘가 안 벌벌 될 거예요. 떨려서 경기가 네.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 어떤 이 조 코치가 어떤 이익의 카르텔, 네. 이익과 연관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특정 선수를 밀어주는 과정에서 심석희 선수를 포갑하고 어떤 배제시켰다면 이 부분은 뭐 폭행과는 별도로 철저히 조사해서 네. 드러나면 저 강력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우리 김동철 교수님 말씀 들어볼게요. 조재범 전 코치가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사과라고 입장을 냈어요. 뭐냐면 악의적인 마음이 아니었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량을 끌어올려주기 위해 택했던 폭행은 이게 말이 됩니까? 기량을 끌어올려주려고 택한 수단이 폭행이래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결코 잘못된 행동인 것을 깨달았다. 이거 문맥도 안 맞아. 결코는 부정적인 거랑 어울리는 건데 결코 잘못된 행동인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심 선수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나로 인해 상처를 받은 가족분들에게도 정말 죄송하다. 왜? 다른 선수들 앞에 나타날 거예요? 지금 심석희 선수 앞에 안 나타나고 김동철 교수님 악의적인 마음이 아니었다고 지금 첫 문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의적인 마음이 아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의적으로는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자, 개인에 대한 심 선수에게는 잘못한 걸 인정을 하지만 네. 빙상에 대한 빙상협회에 관계된 어떤 나라에 대한 어떤 뭐 선전에 대해서는 자기는 본인은 잘못이 없다라고 네. 하는 마음의 기저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100% 반성의 의미라고 저희들은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자, 한 사람의 미래, 그러니까 소녀의 꿈을 무너뜨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사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싶은 게 모든 선수의 꿈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다른 선수들을 밀기 위해서 심 선수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 네. 또 어떤 기량을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폭행을 했다. 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자, 기량을 위해서 폭행을 했다. 이러면 뭐 다들 맞고 기량이 좋아져야겠네요. 그렇죠? 아하.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은 네. 저는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된 폭행이요. 중학생이 돼서는 그 강도가 점점 더 거세졌답니다. 아무도 안 보는 눈에 띄지 않는 밀폐된 공간으로 끌고 가서 무자비한 폭행을 했고요. 이를 못 견딘 다른 선수, 일부 선수들은 선수 생활을 이 사람 때문에 그만둔 선수도 있었다고 심석희 선수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정말 자기 고향 강릉에서 한번 금메달 꿈을 이루려고 했던 이 심석희 선수의 꿈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네, 심석희 선수가 올림픽이 꿈이면서 목표였다. 네. 고향의 강릉인데요. 아하. 고향에서 열린 올림픽 경기에서 레이스 중에 의식을 잃고 넘어져서 꿈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밝혔어요. 본인이 어릴 때부터 평생을 바라보아온 목표를 결국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이루지 못한 그 마음이 그러네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러한 심석희 선수가 법정에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그 심정 이해갑니다. 첫 번째 그 두려움은 두 가지일 텐데 첫 번째는 그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폭행을 본인에게 가한 가해자에게는
두려움이 무의식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제대로 눈을 마주치지를 못했대요. 코치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진술을 하면서도 그런 두려움이 첫 번째로 있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본인이 이 쇼트트랙은 본인의 꿈이자 본인의 전부입니다. 근데 코치와 이것을 한번 대적을 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앞으로 선수 생활은 물론 코치로서도 과연 계속해서 이 쇼트트랙에 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용기를 내서 법정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심석희 선수가 얘기하기로 법정에 서지 못했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겠다고 생각을 했다랍니다. 이 진실은 본인을 위해서도 네. 또 본인과 함께 폭행을 당한 동료 선수들뿐만 아니라 향후의 후배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사랑했던 이 쇼트트랙의 종목을 위해서 용기를 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동안은요, 1심뿐만 아니라 2심, 항소심의 1차 공판 때까지도 심석희 선수는 김복준 의원님 이 두려움 때문에 조재범 전 코치를 코앞에서 법정에서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 두려움이 앞섰던 거예요. 그래서 못 썼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심 때는 그 피해자, 즉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 나서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앞으로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용기를 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크게는 네.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미래를 보고 나와서 증언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후 야를 막론하고요. 대한민국 아니 뭐 전 세계 어디고 마찬가지죠. 사람이 사람을 때릴 권리는 없어요. 맞아요. 어느 누구도 사람을 때릴 권리 없습니다. 네. 그게 비록 그 실적을 위한 어떤 저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런 실적을 올릴 거면 그런 실적은 안 올리는 게 낫습니다. 맞아요. 의미 네. 없어요. 네. 그런데 김호인 변호사님 지금 조재범 전 코치 측은 선수의 기량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에서였다. 물론 수단, 폭행은 잘못됐지만 그런 의도였다는 점을 상당히 부각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 전 코치 측은 변호인을 통해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 다만 그 폭행은 기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이었고 그건 잘못됐지만, 그리고 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선수를 밀어주기 위해서 아까 저희가 언급드린 A 선수를 밀어주기 위해서 심 선수의 기량을 저하시키기 위해 폭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인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폭행 자체를 인정하고 있고 재판부에서는 폭행의 그 목적이나 그 수단성을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게 더 조 전 코치한테 부메랑이 돼서 네.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여져서 더 가중처벌될 것으로 보여지고, 네. 참고로 지금 이제 조 전 코치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는데 네. 이제 다른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도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네네. 다른 선수들과는 합의가 됐는데 지금 심 선수와는 합의가 안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하. 근데 지금 그 법정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도 워낙 이제 쇼트트랙에 오래 있었으니까 네. 지인들 통해서 심 선수와 심 선수의 아버지께 합의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심석희 선수의 아버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그런다면서요. 해요. 근데 이게 저희가 법적으로 피해자 동의 없이 이렇게 합의를 하기 위한 접촉을 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정말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고, 네. 심 전 선수한테 제 조언을 드리자면 계속 이런 시도가 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담당 검사나 재판부한테 우리 동의 없이 계속 합의를 하려고 한다는 걸 반드시 알리셔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게, 엄한 처벌 받을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최단비 변호사님, 1심에서 징역 10월에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재범 전 코치, 실형에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항소를 했고요.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4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실형이 나온 것에 대해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한 것 같아요. 집행유예를 이제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일단 피해자가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4명이나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3명과는 합의를 했지만 거기다가 심석희 선수만 해도 지금 전치 3주이고 폭행이 초등학교 때부터 상당히 장기간 동안 이루어져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징역 10월에 과연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는 저는 조금 의문이고, 심석희 선수가 계속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와 똑같은 상태로 항소심의 선고를 받는다고 한다면 네. 1심과는 다른 결론이 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아하, 네. 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앞서 우리 김복준 의원님 정말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요, 이런 폭력에 의한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거, 이번 사건에서요 재판부가 명명백백히 보여줬으면 합니다.